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손입니다. 속담 영어 고사성어 118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8번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는 명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역사소설가 에드워드 조지 불워 리튼이 1839년에 저술한 역사소설 리슐리의 or the conspiracy, 리슐리의 추기경 또는 음모 이야기에서 소개한 표현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문은 무보다 강하다, 문필의 힘은 무력보다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문학이나 언론에 큰 영향력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는 말을 케임브리지 딕셔너리와 맥밀런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각각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Thinking and writing have more influence on people and events than the use of force or violence. 사상과 글은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보다도 사람들과 사건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이 써놓은 것은 폭력적인 행동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thinking, writing, write는 the pen과 연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가 적용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Shakespeare has won more hearts around the world than any of Britain's exploits on the battlefield.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해놓은 공적 그 어느 것보다도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펜이 칼보다도 더 강하군요.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The writings of philosophers and political thinkers throughout history have shaped the people's attitudes to their fellow men in ways that war and violence can never do.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역사를 통틀어서 철학자들과 정치 사상가들의 글은, 서술은, 저술은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형성시켰는데 이것은 전쟁과 폭력은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펜은 칼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BC 7세기의 아시리아 지역의 설화에 말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시인 유리피데스가 BC 5세기에 혀는 칼날보다 날카롭다는 말을 하는데 말과 혀는 the pen과 연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82년에 잉글랜드의 작가 조지 웨스토운은 Heptameron of Civil Discourses 7일간의 시민 담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The dash of a pen is more grievous than the counter use of a lance. 랜스가 창입니다. 창. 찌르고 던지고 하는 무기 창. 랜스는 소드의 대체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the dash of a pen. 펜의 일격은 창의 반격보다 고통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글로 내린 결정 하나가 무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605년에 스페인의 대문호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에서 이런 말합니다. 칼이 펜을 무디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 그래요? 펜이 칼보다 강하니까. 그 다음에 영국의 인문학자 로버트 버튼은 1621년에 쓴 의학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 The Anatomy of Melancholy, 우울의 해부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A blow with a word strikes deeper than a blow with a sword. 자, WORD로 운을 잘 맞춰놓고 있네요. A blow with a word. 언어에 의한 일격은 칼에 의한 일격보다 더 타격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칼보다 펜이 더 잔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비슷한 말입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와. 그 다음에 영국의 시인 윌리엄 킹이 1712년에 썼는데 사후인 1781년에 발표된 시 The Eagle and the Robin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A sword less hurt does than a pen. 칼은 펜보다도 상처를 더 적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칼은 몸을 다치게 하지만 펜은 사람의 삶이나 명예, 역사를 바꿔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서나 글의 결정이 무력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적대적인 신문 4개가 1000개의 총검보다 더 무섭다. 신문은 언론을 의미하며 총검은 군사적인 힘이죠. 신문, 언론은 펜으로 연결되고 총검, 군사적인 힘은 소드, 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나폴레옹은 집권 후에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사적인 힘인 총검보다 언론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과 비판적인 보도가 정권에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물리적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언론의 비판은 대중의 마음을 돌려서 통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언론을 존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했으며 실제로 언론을 엄격하게 검열하고 제한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고대 중국 후한의 황흔이 철록각 외사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철록각 외사는 철록각 밖에 있는 역사죠. 철록각이 뭐냐 하면 황실의 서적과 보물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이에요. 삼촌지설 망우검이다. 새치현은 검, 칼보다도 더 깔끄럽다, 더 날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치의 논봉, 논봉은 논박할 때 쓰는 몽둥이죠. 논박할 때의 격렬한 말씨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설망우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우자 자리에 어자를 쓰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설망어검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설은 펜으로 연결되고 검은 칼이니까 소드로 연결되는 동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동서양의 생각이 다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창간자 이면 출정권인데, 이것은 국민당의 장개석이 공격을 해가지고 공산당이 위기에 처하자 모택동이 민중운동에 주력하는 이 진독수를 공격하면서 한 말입니다. 요 창간자 이면 출정권인데, 창은 창창자, 랜스와 비슷한 말이죠. 가는 몽둥이 간자, 요 자자는 아들 자자라는 뜻도 있지만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자는 공선생님, 맹자는 맹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과 몽둥이 선생님이 직역입니다. 이것은 총이라는 의미로 잘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창간자는 총의 속에서, 총구에서 정권이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모택동이 했어요. 이 창간자가 소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글라스 메가다 장군은 이런 말을 합니다. Whoever said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obviously never encountered automatic weapons. 펜이 칼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 화기의 위력을 결코 분명히 맞부닥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는데, 무시무시하게 발달했던 화기들의 위력을, 자동 화기들의 위력을 보고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sword, 총, 칼에 의한 전쟁도 펜으로 종전협정에 서명하면 일단 끝이 납니다.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각종 조약 체결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 문서에 권력자들이 서명하는 펜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몽블랑과 파카가 유명합니다. 몽블랑 중에서 몽블랑 마이스스틱 아인즈필노인 149죠. 독일어로. 자, 이것으로 서명한 유명한 것에는 이런 게 있죠. 1990년 8월 31일 독일 통일조약 서명을 서독 총리 헬무트 콜과 동독 총리인 로타르데 마이체르가 남기는데, 이때 몽블랑 마이스틱 149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2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해체 서명을 할 때도 몽블랑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45년 5월 7일자 종전협정 문서 서명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이 이렇게 파카 51을 썼고, 1945년 9월 2일 날 제2차 세계대전 일본 항복문서 조인식을 서명할 때 더글라스 메가더는 파카 듀오폴드를 사용했습니다. 유명한 서명들이었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소설가 박경리는 26년 동안 집필해서 완성한 위대한 대하소설 이게 토지를 선풍기 한 대와 몽블랑 만년필 마이스틱 149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몽블랑 마이스틱 149는 마이스틱은 걸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마스터피스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년필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수많은 유명인사와 CEO들이 서명 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말씀드리는데,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펜으로 응징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선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